구독은 의리,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침에 여러분께 매일 강의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파이널 F 시리즈 2과목 왔습니다. 2과목 우리 목차를 보시면 F1부터 F15 그리고 F15는 보면 별표 1, 2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다 먹고 대부분 우리 보험금 산출하는 공식과 그 세부 내역을 볼 거예요. 보험금은 좀 더 서부로 갈 건데 딱 그 페이지가 머릿속에 동시에 다 떠올라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하셔야 됩니다. 보험금 공식이 조금이라도 헷갈린다? 그럼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안 되죠. 적어도 보험금 공식만큼 완전히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반복하고, 지금 여러분이 파이널 F 시리즈 요거를 갖다가 공식을 순식간에 매일 1시간 정도 반복해서 꾸준히 시험장 들어갈 날까지 반복해서 암기하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손으로 써가면서 가겠습니다. 자, F1 첫 번째. 적과전 종합위험 과수사정보험금. 여긴 보험금 세 가지 있죠. 하나는 적과 종료 전에는 착과 감소보험금, 적과 종료 이후에는 과실손해보험금, 그리고 특약으로 나무손해보장 특약보험금 세 가지가 있어요. 가실게요. 먼저 적과 종료 전에 착과 감소보험금은 공식부터 가야죠. 일단 보험금 그러면 공식이 무조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착미자가. 착, 미, 자, 가, 보장수준, 과중. 과중 맨 마지막에 곱해주는 거 빼먹지 마시고요. 그다음에는 착과 감소 과실수, 얘는 미보상 감소 과실수, 얘는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 얘는 가입 가격, 얘는 보장 수준, 과중. 여기 착과 감소 과실수는 원래는 평년 착과수에서 저가호 착과수를 한 거를 말하는데, 일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한도를 두어서 감소 과실수에서 인정할 수 있는 최대 범위가 있습니다. 특정 경우 밑에서 볼 건데, 그러면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있는 경우 아닌 경우는 요 경우 빼고는 대부분 요거 평적, 여기죠? 평착 적착인데 요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가 출제 포인트죠. 저렇게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평년 착과수에다가 최대 인정 피해율을 곱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저 최대 인정 피해율이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착과 감소 보험금의 포인트는 여기죠. 최대 인정 피해율 구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잖아요. 갈게요. 저 최대 인정 피해율은 크게 이렇게 하나,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첫 번째 경우는 여기는, 두 번째는 5종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고, 그러면 얘는 5종 한정 특약 아니니까 뭐죠? 종합위험. 적과 전에 종합위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and 적과 전에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가 제 원인을 하나 써주실래요? 올해 좀 확정이 됐는데 여기는 종합위험인데 종합위험이죠. 자연재해 조수 여기다 하나 써주실래요? 써주실래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조수의 재해 원인은 종합위험 중에서도 조수의 화재로 인해서 피해 규모, 이 피해 규모는 나무 피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실제 결과주수 딱 보여요. 실제 결과주수분의 피해 입은 나무를 계산하니까 결국 얘는 나무 피해율이에요. 나무 피해인데 나무 피해를 이런 식으로 나눠놨다는 거고, 그렇다면 재해 원인은 종합위험 중에서도 보호보장 방식은 5종이 아니고 종합위험에 가입했고, 그 위험 중에서도 조수의 화재로 인한 경우, 자연재해는 아닙니다. 기존엔 좀 애매했었어요, 표현이. 조수의 화재로 피해 규모 일부인 사고만. 그러니까 요 나무 피해 규모 일부인 사고만 접수된 경우에 요렇게 최대 인정 피해를 계산하는데, 나무 피해이죠. 그 외에 피해 규모 일부, 나무 피해 규모에다가 다른 냉해 피해까지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5종 한정 특약과 이거는 처음부터 제외였고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나무 피해율은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죠. 지금 여기 하고 있고 나무 피해율 요 최대인 정표는 나무 피해율을 씁니다. 그래 나무 피해율이니까 실제 결과수 중에서 최대인 정표를 계산할 때 그 나무 피해율은 고사주수 죽지는 않았으나 수학 불능인 주수 그리고 나무 피해 본 것 중에서 얘하고 얘 뺀 나머지 모든 피해를 여기다 몰아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암기 팁은 제가 발음을 좀 잘해야 되는데 고불일실 전 이렇게 암기했었습니다. 적과전에서 얘가 제로래요 여러분. 이렇게 고불일실. 그래서 저도 역시 제 암기 그 유리판에 항상 적어놓고 암기합니다. 고사, 불능, 기타 일부, 실제 결과졌어요. 그래서 고불일실, 고불일실. 결과적으로는 최대 인정표는 내가 결론적으로 나무 피하더라. 그럼 뭐요? 적과전에 종합염에 가입했는데 아까 조수의 화재로 나무가 피해를 입었어요. 나무 피해 입은 거는 실제 결과주 중에서 피해를 계산할 때 죽은 거, 죽진 않았으면 이번에 수학 불능인 거, 그리고 나머지 피해를 싹 다 몰아넣은 거. 이게 나무 피해입니다. 그걸 어디다 곱한다, 여기. 평년 착과 수에 곱한다. 그리고 출제자가 줄 때 이렇게 과중을 따로 안 주고 처음부터 여기를 량으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량으로 하면 과중 따로 안 곱하시면 됩니다. 별거 없어요. 수 곱하기 과중 량. 아무 별다른 뜻 없습니다. 됐고요. 자, 넘어가시고. 자, 이번에는 저 최대 인정 피해를 구하는 것이 여기죠. 저 최대 인정 피해를 이해했었고. 그럼 이번에는 5종 한정티가 가입한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 봤더니 피해율이 이렇게 하나, 둘,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럼 이 피해율 중에서 최대인 거 세 개 다 해놓고 가장 큰 거 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맥스 나유낙 나무 피해율, 유과타박률, 낙엽 인정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은 당연히 단감, 떫은감만 해당이 되죠. 이렇게. 나무 피해율은 당연히 나무에 대한 피해율이니까 실제 결과주 수분은 아까 저기에서는 고불일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고사불능, 죽었냐 살았냐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나무가 피해 입은 그 상태, 유실이나 도복이나 매몰, 그렇죠? 유실, 도복, 매몰돼서 죽었을 수도 있고 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나무가 피해 입은 그 상태를 봅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 어디에 있죠? 뒤에 이 과목 업무방법서 뒤에 부록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용어의 정의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주수 중에서 요 나무 피해율 계산할 때는 여기하고 달라요. 요 나무 피해율과 요 나무 피해율은 다릅니다. 분모는 똑같죠. 여기 분자는 유실, 도복, 매물, 소실 2분의 1, 절단 2분의 1. 그냥 소실 절단이 아니라 소실 2분의 1, 절단 2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침수주수 다 더한 걸 실제 결과주수로 나눈다. 그걸 나무 피해율이라고 하나 구했다. 그 다음에 유과타박률도 구하죠. 얘도 구하고 나무 낙엽 인정 피해율 겁니다. 세 개 중에 가장 큰 것을 최대 인정 피해를 한다. 여기다가 평년 착과수를 곱한다. 제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다. 착과 감소 과실수. 됐죠? 그 다음 저 위에 있던 리보상 감소 과실수는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어디에요? 위에 두고 저 위에 두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해서 작게 나온 거 얘가 바로 여기다 하나 더 써주실래요? 구체화 시킵니다. 여기다 하나 더 써주면 됩니다. 얘가 바로 인정된. 왜? 이걸 하려고 그랬더니 한도에 걸렸어. 보험금에 써먹는 거 인정된, 즉 착과 감소인데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요걸 갖다가 인착하면서 앞으로 인착감이란 말로 밑에 쓸 겁니다.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
저기 있죠? 저기다가 방금 봤던 저기다가 곱하죠? 그냥 미보상 비율 때리면 됩니다. 적과 종료 전에 조사를 나갔을 때 사고가 나서 그때 미보상 비율 조사 항상 같이 한다고 그랬죠. 미보상 조사를 여러 번 했다. 그럼 그중에 제일 큰 거를 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여기다 더해줘. 여기다가 만약에 조사 나갔을 때 미보상 주수가 있었다. 그럼 미보상 주수 곱하기 주당 평년 착과수. 주당 평년 착과수는 과수원 전체 실제 결과 주수분의 과수원 전체 평년 착과수.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해 준다는 거. 저도 공부할 때 여기를 실수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실수했을까요? 실수를 자주 하는 패턴은 그냥 얘만 곱하는 경우입니다. 얘가 분명히 미보상 주수가 있는데 얘를 빼먹는 경우가 제일 실수하는 흔한 패턴이고, 또 하나는 이건 이제 실수가 아니죠. 나머지는 이렇게 주지 않고 출제자가 그냥 이렇게 절대적인 그냥 말로 준 겁니다. 계약 당시에 이미 발생한 피해, 병충해 피해, 제초 상태 불량으로 한 피해, 그거를 개수나 킬로그램으로 줬으면 걔를 그냥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슬래시니까 둘 중에 한 가지 형태로 줄 거라는 거. 그다음에 창미자가의 그 자죠.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는 여기 기준 착과수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는데, 저 기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착과감소 한수라 인정된 착과감소 과실수를 더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통화로 한번 답변해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를 조금 어려워하셨어요. 요 인착감에 대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를 이해를 못 하셨더라고요. 됐습니다. 자, 됐고, 이 상태에서 어디를 봐두시냐면 저기를 잘 봐두십니다. 제가 박스를 칠게요. 요 창미자가 57이었잖아요. 요 창미자가가 저 뒤로 가면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요 창미자가 그대로, 여기서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순서가 그대로 이렇게 바뀝니다. 숫자는 똑같아요. 숫자는 똑같은 상태에서 순서가 그대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값이 음수가 나오면 이 값은 그냥 0으로 한다. 이렇게 돼서 0보다 작을 수는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얘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얘보다 큰 경우는 음수가 나왔죠. 그때는 그냥 0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창미자, 뒤에는 자창미. 다시 매우 중요한 것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요 창미자가 저 뒤에 과실손해보험은 지금 바로 볼 건데, 뒤로 가면 자꾸 여러분께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과실손해보험 공부할 때 저 한 번 더 계산하지 말고 앞에서 계산했던 거 그대로 불러와서 딱 요렇게만 수식만 제대로 써주면 깔끔합니다. 이 전체 값이 0보다 작게 나온다. 그럼 0으로 한다. 됐습니다. 자, 이제 오셔서 적과 종료 이후에 과실손해보험금 공식은 간단해요. 여기는 그냥 누자가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과종 있죠. 누적 감소 과실수, 자기부담 감소 과실수인데, 얘 자가 어떤 자냐면 요 자가 숨어 있습니다. 이 자가 이 자예요. 이 자는 이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됐고. 그래서 공식은 누자가. 처음에는 이게 보이는 게 다예요. 이 이상 뜻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암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누자가 과중인데 한도를 넣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그 금액은 가입금액 곱하기 1 자기부담비율, 얘를 한도로 합니다. 이거 실전에서 반드시 주의해 주세요. 이거 꼭 주의해 주십시오. 이거 한도 체크 꼭 하시는 뜻입니다. 정말 부탁드리고, 한도 체크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저 위에 있던 누적 감소 과실수는 말 그대로 누적이니까 각각의 재별로 피해 과실수를 다 계산해서 딱 더한 겁니다. 말 그대로. 제일 먼저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라고 해서 얘는 적과 종료 이후의 재해가 아니라 적과 종료에 있었던 재해에 대해서 일정 비율만큼 계산해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밑으로 가실게요. 저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는 계산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기호화 시켰습니다. 계속 이 긴 말을 쓰기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기호화 한번 시킨 다음에 얘는 적과 후 착과 수에다가 착과 손해 피해율을 곱하는데 얘는 이미 구해졌죠. 저 착과 손해 피해율은 두 가지 나누죠. 일단 착과 손해 피해율이 나오는데 착과 율은 우리가 뭐죠? 평년 착과수 중에서 적과 후 착과수. 이 용어는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실무 나가셨을 때 여러분이 착과 후 조사를 하잖아요. 그럼 통상적으로 먼저 사수 물어봅니다. 부사님 착과율 얼마요? 착과율 바로 계산. 암산도 거의 나올 수 있죠. 평착은 뭐죠? 이거는 계약 원장에 나와 있거든요. 평년 착과수 계약 원장 보고 말씀드리고 적과 후 착과수는 여러분이 주당 착과수 표본적으로 다 한 다음에 싹 다 더한 겁니다. 두 개 나누면 착과율. 저 착과율이 60% 미만이라면 착과율이 60% 미만이라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피해가 심하다는 거죠. 그때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는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얘가 착과 손해 피해율이죠. 5%, 즉 5%가 착과 손해 피해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 착과율이 60% 이상 100% 미만인 경우는 착과율이 좋은 편이죠. 그때는 착과 손해 감소 과실수는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얘가 착과 손해 피해율이죠. 이 전체가 5%가 끝이 아니라 5% 곱하기 0.4분의 1 마이너스 착과율. 이 0.4는 더 정확히 말하면 1 마이너스 0.6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잊으시면 안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본 착과 손해 피해율은 얘였었죠? 얘 아니면 얘입니다. 5% 또는 얘인데 얘는 저 뒤에 적과 후 감소량 계산할 때 맥스 A로 활용됩니다. 착과 피해 구성률로 문제 풀어보시면 바로 아십니다. 그래서 요거를 매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가야죠. 지금 우리는 누적 감소 과실수 예 중에서 지금 이거 하나 보고 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2, 3, 4는 그대로 적과 종료 이후에 실제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재해가 태강지파진, 태풍, 강풍, 집중호, 화재, 지진일 때는 이렇게 낙과 피해 과실수, 나무 피해 과실수, 낙엽 인재행 피해 과실수를 따로 다 구한 다음에 더한다. 다 따로따로의 공식이 다 있죠. 바로 보실 거고. 재해가 우박 일소일 때는 낙과 피해 과실수, 착과 피해 과실수. 재해가 가을 동상일 때는 착과 피해만 합니다. 가을 동상에는 낙과 피해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완전히 머릿속에 넣어야 됩니다. 이 싸움이에요. 그리고 수도 없이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넘어가셔서. 아까 누자가에서 이 자죠. 이 자가 앞에 있던 얘가 뭐죠? 얘가 자기부담 가주수. 그래서 자착미라고 그랬죠. 여기가 자, 여기가 착이죠. 그대로요. 앞에 있던 착미자를 그대로 순서를 바꿔서 자착미. 이 뜻은 뭐냐면 혹시 이 값이 음수이면 0으로 하라는 뜻입니다. 0보다 작은 수는 저 값은 됐죠. 그래서 적과 전에 있던 착미자를 자착미로 바꾼 거에 지나지 않는다. 그대로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더 이상 깊게 고민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착 여기는 인정된 착과 감소량이라는 거. 됐고요. 자, 이제 공식 다 끝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맥스A라고 나오는데 뒤에 계속 요 맥스A는 원칙적으로는 착과 피해 구성열 중 최대값이에요. 그런데 단감 떨분감에서는 착과 피해 구성률과 플러스
낙엽 인정 피해율 중 최대값 얘도 맥스A로 인정해 준다. 그래서 낙엽 인정 피해율은 단감, 떫은감, 품목에 한해서만 구하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공통 부분이 뭐냐면 앞전에 있던 우리 착과 손해 피해율이 있잖아요. 5% 또는 5% 곱하기 0.4분의 1 마이너스 착과율. 걔가 뒤에 맥스A로 착과 피해 구성률로 간주해서 맥스A로 활용된다 말씀드렸었고요. 자, 이제는 재해별로 갑니다. 자, 일단 보험금 계산 문제가 나오면 적과전 종합이면서 과실손해 보험금이 나오면 첫 번째 재가 무언지, 재해가 무언지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해가 태강지파진일 경우에는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세 가지 자료를 다 줄 수도 있고 하나만 줄 수도 있고 두 개만 줄 수도 있고. 제일 먼저 낙과 피해 과실수, 얘는 과수사정 다 해당되죠. 그 다음에 나무 피해 역시 다 해당되고, 낙엽 인정 피해 과실수는 단감, 떫은감만 해당이 됩니다. 위독하셔서. 재해가 태풍, 강풍, 집중호, 화재, 지진일 때에는 이렇게 구하는데 항상 순서 풀 때는요. 낙, 나, 엽 요 순서대로 풀어주세요. 습관적으로 요 제가 써놓은 대로. 자, 낙과 피해는 여기서는 전수조사가 원칙입니다. 과수사정 말고 뒤로 나머지 과수는 표본조사가 원칙입니다. 여기서는 전수조사가 원칙이니까 당연히 낙과 전체 다 세죠. 과수의 수간 면적 밑에 있는 낙과를 다 세인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표본 추출해서 낙과 피해 구성률을 계산하고 여기서 맥스A를 차감하고, 다만 여기 당부장 표시고 있죠. 재가 태강 지파진이고 품목이 사과배일 때에는 여기다가 7%를 별도로 가산합니다. 이 기출이 되었었죠. 요게 이렇게 곱하기 1.57 빼먹으면 안 됩니다. 틀리면 요걸 빼먹어서 틀릴 겁니다. 다음에 여기 표본조사일 때는 표본조사니까 당연히 조사 대상 주수가 나오고 표본주 한 주당 낙과수를 계산해서 여기다 곱해주고, 뒷부분은 똑같죠. 낙피구 마이너스 맥스A, 사과배의 경우에는 7% 가산해주고 됐습니다. 자, 됐고, 이번엔 나무 피해 과실수죠. 나무 피해는 먼저 이렇게 유실, 도복, 매물, 소실절단. 저 소실절단은 소신 2분의 1, 절단 2분의 1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소실절단이에요. 뒤에 용어의 정리해서 꼭 보고 오세요. 이런 경우에는 무피해 나무, 주당 착과수, 즉 나무가 유실, 도복, 매물, 소실절단 되지 않고 말짱했더라면 한 주에 몇 개가 달렸거니나 역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곱하기 1-맥스A. 그 다음에 여기 고사불능이죠. 고사주수, 불능주수. 똑같이 얘가 고사와 불능이 아니고 멀쩡했더라면 한 주에 몇 개가 달렸겠느냐. 곱하기 1-맥스A. 여기가 처음 한 4회독, 5회독 할 때까지는 이렇게 눈에 확 와닿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근데 이게 반복이 되면 이게 저절로 공식이 싹 녹아 들어옵니다. 문제를 풀면서. 처음에 2회독, 3회독 하시면서 모든 의무를 중동평화로 고민하듯이 다 떠안잖아요. 답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반복에 의해서 녹아날 때까지 하시면 자연스럽게 딱히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머릿속에서 딱 체계가 잡히거든요. 문제풀이와 암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내가 문제풀이 반복에 의지하지 않고 그냥 계속 여기서 끝장을 봐버리겠다, 순위파와 시합파 갈등처럼 끝도 없는 고민만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을 하다 몇 바퀴 돌리다 보면 또 늘어나고, 또 뒷부분에 우리 과실손해랑 뒤에 수학감소부장 다 풀고 오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패턴이 자동스럽게 이해가 갑니다. 그 상태,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나무 피해 형태가 이 형태 말고 침수인데 일부가 침수된 경우입니다. 일부 침수 피해 주수는 일부 침수 나무의 주당 침수 착과수 얘를 계산합니다. 과선이 불에 잠겼어요. 그 중에서 가장 평균적인 거 하나 빼가지고 그 나무에서 침수율을 구해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주당 침수 착과수를 별도로 계산한 다음에 여기다 곱해준다.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스A 이렇게.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낙엽 인증표 과실수는 단감, 떫은감만 해당이 되고요. 자, 먼저 이렇게 사고 당시 착과수 곱하기 낙엽 인정 비율 빼기 맥스 A인데 요 사고 당시 착과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한 것과 이렇게 구한 것 둘 중에 작은 것을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조사한 겁니다. 표본조사. 표본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조수, 표본주한주당 착과수. 그런데 표본조사는 말 그대로 오차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과수원에 가서 나무를 세봅니다. 표본주다 보니까 당연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200개 달력, 예를 들어서 250개, 300개 달력과 칠게요. 여러분이 가서 똑같은 나무를 계속 들고 씌워보세요. 100번을 씌워봐도 100번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한계를 둡니다. 얘는 계산상이고요. 얘는 무슨 뜻이냐면 물리적으로 당연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적과 오차과수 뒤에 나온 사고들입니다. 적과 오차과수에 달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당연히 떨어진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죽든지 뭐 해가지고 나무 피분 과실수 뺐어요. 그리고 만약에 수확기라면 이미 수확한 것도 다 뺍니다. 그럼 당연히 물리적으로 이만큼 있었을 텐데 아무리 표본조사를 했어도 얘를 초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만약에 초과할 수 있습니다. 얘는 계산상이고 얘는 물리적인 거니까. 얘를 초과했다면 반드시 얘가 계산에 계수의 오류가 있었던 거죠. 표본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얘를 넘어설 경우는 반드시 얘가 한도를 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됐고요. 다음에 단감, 떫은감의 낙엽 인정 비율은 기존에는 단감과 떫은감이 같았는데 이번에는 공식이 따로따로 분리가 됐습니다. 기존에는 요거 하나였죠. 낙경 1.012로 0.0014에서 저 암기할 때 115, 14로 넣었습니다. 여기가 115, 14, 1.012로 0.0014. 떫은감은 요 뒤에 부분이 픽스 값으로 바뀐 거죠. 여기는 낙엽률 곱하기 얘보다 작아 들었습니다. 0.9662. 이 뒤에는 우리 007 게임 아시나요? 007빵3. 그래서 007빵3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됐고요. 그리고 나서 조기에 있던 요 경과일수 있죠? 저 경과일수 계산은 6월 1일부터 사고 발생일까지 이러는데 사고는 당연히 10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이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6월 1일인데 요 날 유일하게 날짜 계산하는데 얘만 초일 산입이에요. 6월 1일을 포함합니다. 아직까지 요 경과에서 직접적으로 수험생한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동안 주었었습니다. 그러나 출제자가 준 것과 사고 발생일을 딱 역산해보면 요일을 초일 산입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라도 출제자가 경과일수를 안 주고 얘는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사고 발생일만 주면 우리가 경과일수를 계산해내야 됩니다.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한꺼번에 지금 끝나기 너무 길어지는데요. 많이 남았어요. 여기서부터는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끝나고 다음 시간에 F2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